중국의 중산층을 비롯한 슈퍼리치들의 해외 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사 및 학생 그리고 은행원들의 해외여행까지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미 2년여 전부터 해외 출장 자체가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이들의 해외여행이 중국 탈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22일 지난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당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은행 직원들에게 여권을 제출하거나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들 특정 계층의 해외여행 제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중국 서부 란저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받은 통지서는 학급 모니터 요원에게 여권을 소지한 학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위챗에 게시된 스크린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중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현에서 6월 25일자로 하달된 통지문은 교육당국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공산당 사무소에 여권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학교 공산당 위원회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공산당이 대학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최신 노력이 일환으로 설치된 새로운 행정사무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는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에 시작된 중국인에 대한 일련의 여행 제한 조치 중에서 가장 최근의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3년 동안 강화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중국 시민 기자인 X, 그러니까 옛 트위터 이용자인 리 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 여기 사이트가 퍼다 나른 해당 통지문을 보면 당 사무소가 여권 소지자의 명단을 만들 것이며 해당 현의 교육당국 인사부가 정보를 보관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X 계정에는 이와 함께 여권 신청 전 작성하고 고용주가 승인해야 되는 문서 양식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RFA는 이와 같은 공지들이 있다는 것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떠나려는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자체적으로 웹서핑한 결과 해외여행 제한 규정들이 중국 전역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한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진들에게 내려진 공지에 따르면 현재 보관 중인 여권을 7일 이내에 대학 당국에 넘겨야 합니다. 또 저장성 타이저우 대학교의 공지에 따르면 개인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먼저 인사부서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상하이 체육대학 웹사이트에도 비슷한 공지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RFA는 이런 사회 지도층의 해외여행 금지와 관련해 시진핑 정부는 오랫동안 인권활동가와 변호사,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해서 여행 금지 명령을 내려왔지만 제로 코로나 기간 3년간 중국 검색 포털에서 이민 방법을 묻는 검색이 급증하면서 여권을 회수하는 관행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소식통들은 팬데믹 제한이 끝났음에도 사실상 여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광둥성 은행권의 한 직원은 RFA에 은행 시스템에서 일하는 이는 현재 근무일 기준 최소 출국 열흘 전에 출국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출국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어떤 시들은 1년에 한 번만 해외로 출국하게 하고 일부는 2번 허용한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당국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이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한시 한 주민은 RFA에 홍콩 여행을 가려면 여러 단계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지 교육당국에 보고돼야 한다 그러면서 일부 교사는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게 금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교사 출신 인권활동가인 허베이룽은 현재 중국에서의 여행 제한이 가족 전체가 이민하기 전 첫 번째 단계로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을 모색하는 부모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녀를 먼저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이
자산을 옮기고 결국에는 이민하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민국은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행 서류와 비자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발표한 바 있고, 중국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국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경 경찰은 귀국하는 중국인들의 여권을 스크랩하여 무효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금지 조치는 중국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말 팬데믹 제한이 종료된 이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국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대탈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중국 당국이 또다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사회 엘리트들이나 중산층에 대해서 사실상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중 주목을 받는 대상 중 하나가 은행에 다니는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중산층을 포함해서 사회 지도층들의 탈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사실상 해외여행까지 가로막고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6월 18일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태로 올해에만 15,200명 정도 중국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해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투자 이민 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경제 궤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많은 중국 백만장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요인이라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중국의 국제적 라이벌이 미국이 가장 큰 목적지로 꼽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은 13,800명의 고액 자산가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로 출국했는데, 여기서 고액 자산가란 자산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8,800억 원 이상인 개인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헨리 앤 파트너스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져갔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고액 자산가는 3천만 달러, 한 416억 원에서 10억 달러, 1조 3,882억 원 사이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자마자 곧바로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민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니케이에 의하면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름다운 공공정원, 그리고 골프장 등 매우 매력적이고, 세계 평화 지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상당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민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중국인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주를 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 당국이 새롭게 이주해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또 중국인들에 의한 자금 세탁 스캔들이 터지면서 중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편이었던 패밀리 오피서가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자본 유출도 심각합니다. 홍콩이 사실상 중국화되면서 지난해에만 약 500명 정도의 고액 자산가들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올해도 이런 추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로 떠나는 중국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취약한 중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자본 유출도 막고 동시에 사회 엘리트들의 탈중국도 막기 위해서 해외여행 금지 등의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민낯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